저는 올해 42살 평범한 가정주부 이수진입니다. 남편 박성호와 결혼한 지 15해가 넘었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예린이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집이지만 우리 세 식구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인쇄소에서 일합니다. 화려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은 직장이지만 어떤 날도 빠지지 않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묵묵히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작년 가을 우리 가족에게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린이가 학교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빈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자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인데요.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던 게 신기할 정도예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남편의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예린이는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가방에 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수술 비용을 듣고 나서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1,500만 원. 의료보험 적용 이후에도 우리 형편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실수령으로 230만 원 남짓. 거기서 월세, 식비, 예린이 학원비를 빼고 나면 매달 빠듯하게 맞춰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적금도 없었고 비상금이라고 해봤자 통장에 70만 원이 전부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일단 정부 지원 제도부터 알아보자. 어딘가에 지원이 있을 거야. 저는 그날부터 인터넷을 붙잡고 앉아 밤새 검색했습니다. 희귀질환, 소아 심장 수술,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건강보험공단. 손가락이 부르틀 정도로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지원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팀을 통한 연계 지원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회복지팀에 상담 예약했어. 창피하더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뭔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도요. 병원 사회복지팀 상담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서류 목록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통장 사본. 여러 기관에서 각각 다른 서류를 요청했고 그중 일부는 남편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했어요. 저는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소득 증명서를 부탁드렸고 직접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는데 거기서 가구 전체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제게 잠깐 보여주면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화면에서 제가 전혀 몰랐던 계좌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 잔액 1,14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돈이지? 어떻게 이 돈이 생겼지? 우리 둘이 가게를 같이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숨겨둔 돈이 있다는 게 배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화가 나는 건지 섭섭한 건지 그냥 이상한 건지도 잘 몰랐어요. 예린이 학교 마치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예린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TV 화면에 무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남편은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원 신청하다가 당신 통장 하나 봤어.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더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그 세 글자. 저는 더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뭔가 꺼내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있잖아. 내가 심장이 좀 안 좋다는 말 들었어. 그때 의사가 그랬어. 나중에 커서 문제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마음에 담아뒀거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모았어. 매달 10만원, 15만원. 야근 수당 나오면 그거 빼놓고.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또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만약에 그날이 오면 당신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게. 그것만 생각했어. 저는 그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려고요.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예린이가 갓 돌을 넘길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혼자서 그 불안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티 하나 안 내면서 매달 월급 봉투 받아서 생활비 다 내고 남은 돈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도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지 않고 오직 예린이를 위해서. 바보야. 저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왜 혼자 그걸 안고 있었어? 같이 걱정하면 되잖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낮게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당신 걱정하는 얼굴 보기 싫어서. 당신이 밤에 잘 자야 나도 좋거든. 저는 결국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인쇄소에서 수십 년 일한 손. 그 손이 8년 동안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부부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가장 많은 말을 나눈 밤처럼 느껴졌어요. 예린이는 2달 뒤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예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안 무서워. 아빠가 옆에 있을 거잖아. 남편은 그날 새벽 내내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남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나이가 들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생겼고 눈가에 주름도 생겼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예린이가 눈을 떴을 때 처음 찾은 건 아빠였어요. 아빠, 나 살았어? 남편이 예린이 손을 잡고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예린이 살았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 모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못한 걱정, 혼자 사귄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말 없는 사랑이 그 통장에 담겨 있었다고. 결혼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밥 차려주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것도, 별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 뒤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더 자주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고마워 여보.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 그 말 하나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큰 말인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주세요.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영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말해야 사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